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제가 이제 21선까지 다 올라왔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이 저점 78,000원대 초반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자, 삼성전자는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이제 주가가 이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이 가석방에 관련된 뉴스가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또 오늘 외국인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770만 주, 또 기관에서는 160만 주 정도가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8만원대로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인텔을 물리치고 1위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양봉이죠. 여기 이제 8만원대를 돌파를 해줬는데, 자, 어제는 이제 21선은 다 올라온다고 했는데 61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강한 양봉이 나와 줬습니다. 자, 이제 12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자, 이제 또 조정을 받겠죠. 조정이 나오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1선, 61선을 둘 다 동시에 돌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8만원 위에서, 즉 6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121선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 있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는 좋은데, 반등 이후에 전고점, 바로 직전 고점이라도 돌파를 해줘야 추세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넘어야 될 부분이 83,000원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반등이 한번 뿅 하고 나왔죠.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못 올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는 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 그러면은 바로 못 올랐던 직전 고점이었던 83,000원대를 넘어줘야지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를 넘어줘야 변곡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요. 121선 부분까지는. 그러고 나서 물론 이게 바로 연타석으로 그냥 쫙 돌파해 주면은 사실 더 좋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121선까지 이제 왔으니까 또 조금 눌려. 자, 그렇지만은 이제 8만원대를 다시 깨지 않고 8만원 위에서 이제 버텨주면서 지지받고 121선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격을 줄여놓고선 돌파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이렇게 해야 이제 더 힘있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휙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휙 오르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86,000원대를 한번 돌파시켜 주기를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똑같죠. 자, 전일에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와 주는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발생을 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 기관에서 이제 이 쌍끌이 매수가 어저께 들어왔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라야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5일선 11선 돌파하고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딱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연타석으로 들어오면서 자,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SK 하이닉스도 21선 위로 딱 올라왔으니까 자, 60일선을 한번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21선을 깨지 않고 또 버팁니다. 뭐 물론 살짝 장중에 깼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11만 7,5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면은 다음에 60일선까지 끌어내리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또 이번에 60일선을 넘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자, 여기 11만 5천원대에서부터 반등이 쭉 주다가 60일선을 못 넘어요. 계속 60일선 넘을까 못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 쭉 빠졌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1만 5천원대를 다시 복귀를 하는 게 깨는 지지라고 그랬죠. 깨는 지지 이후에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올랐을 때 좀 더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에는 60일선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더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현대차입니다. 역시 현대차도 다시 22만원대 위로 복귀가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역시 기관에서 좀 들어와줘야 돼요. 기관에서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와줘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투신 쪽에서는 좀 뭐 계속해서 팝니다. 자, 오늘 뭐 약간 팔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현대차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21선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 대형주들 그동안 21선을 우상향으로 만들었을 때는 상방으로 가고요. 자, 21선이 이렇게 깨졌을 때는 어때요? 확 하고선 떨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22만원대 위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21선을 올라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자, 현대차도 이 매도세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또 21선 위로 복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이제 역시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다시 이 85,000원대 자, 이 85,000원이 지금 이제 지지 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지난 금요일에 한번 깼는데 여기를 바로 이틀 만에 다시 복구를 했어요. 요 깨자마자 싹 들어온 게 누구예요? 기관과 외국인. 자, 기관과 외국인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싹 들어와 줬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지지됐던 라인을 일부러 깨놓고 자, 그리고 나서 요 위로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놓고선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준다. 자, 그러면서 21선이 다시 재돌파됐을 경우에는 추세가 깨는 지지가 완성이 되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기아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수급적인 면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전일에 이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기아는 주야장창 계속 팔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하루 이틀 팔았으면 또 하루 이틀 사고 자, 이러면서 7월 달에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면서 주가의 하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조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는 다시 한번 이 86,000원대 또 21선 위로 빨리 복귀가 된다면 박스권 안에서 자, 요 89,000원에서 85,000원 사이가 지금 박스권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요 안에서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이때가 아주 시세가 잘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도 일단 85,000원대 위로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이 지수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종목 장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또 이제 좀 어려운 종목 또 이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 하는 종목 있으면 위에 이제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는 자, 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에 실적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자, 이 종목별 장세에서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선택해야 된다. 좀 그런 종목들을 보는 의미에서 제가 삼성전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한번 들어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요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가 이제 정비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그동안 121선, 61선, 21선 이렇게 역배열로 쭉 떨어지다가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딱 올라가는 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릴 때에 나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21선을 이렇게 딱 돌파를 시키죠. 그리고 61선까지 딱 가요. 그리고 다시 얘가 조정을 받죠. 근데 21선을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자,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61선을 다 내려놔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죠. 그러니까 돌파하기가 쉬워지죠. 뿅 하고 돌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돌파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딱 121선까지만 오죠. 121선까지 온 다음에 떨어져요. 그죠? 어디까지 떨어져요? 그 21선까지. 예, 61선하고 21선 딱
거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121선까지 갔다 왔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121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 121선 밑으로 내려놓고선 주가가 21선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요 구간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에 자, 요런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자, 121선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121선을 맞고 힘을 모아가지고 수급을 좀 더 모아서 계속해서 상승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뭐예요? 자, 요런 박스권, 또 여기서도 또 박스권, 자, 요런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돌파, 또 박스권 만들면서 돌파 시에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중심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계속 조금씩 예, 아주 잘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수급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위에 딱 걸리는 게 어때요? 20만 원이 딱 있네요. 20만 원을 지난번에 계속 못 돌파하고 두 번이나 맞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자, 요번에 슬금슬금 쫙 올라가 가지고선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20만 원권을 돌파할지를 한번 1차적인 저항선이 20만 원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 2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22만 원 저항권이 있죠. 자,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20만 원을 향해서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LENC입니다. 자, DLENC가 최근에 이제 이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가 자,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대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0일선도 이제 다 지지를 벗고 여기서 지금 14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하나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가만 좀 두면은 알아서 잘 버티면은 또 20일선이 이렇게 이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 60일선을 잘 이렇게 양음양 형태로 버텨주면은 이 21선 돌파해가지고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요런 모양이 좀 나오기를 지금 딱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수급도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구나 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팝니다. 예, 뭐 외국인이야 파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관에서 이 DLENC는 꾸준히 지금 매수세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조금 팔아요. 물론 뭐 이제 계속 주회장짝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물론 이제 60일선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대신증권에서 DLENC에 대해서 투자 의견 유지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다. 아니, 신규 리포트를 하면서 유지다 그러면 별로죠. 강력 매수,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리포트가 나오는데 거의 80%는 바입니다. 절대로 나쁘게 쓰질 않아요. 예, 매도라고 쓰는 거는 4만 건의 이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1년 동안 4만 건 중에 1%도 안 됩니다. 매도라고 나온 거는. 매도라고 나오면 큰일 나죠. 안 좋아도 바이, 그냥 보통이어도 바이, 그냥 다 바이예요. 예, 정말 좋은 거는 강력 매수라고선 이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가요. 근데 강력 매수라고 쓰는 게 거의 뭐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하나 쓰는 거죠. 예. 강력 매수라고 써놓고서 안 가요. 그러면 그 리포트 쓴 사람이 엄청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리포트 자꾸 이렇게 내놓으면은 안 좋아요. 나는 이제 리포트를 가능하면은 거꾸로 이용해라.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리포트가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 데에 리포트가 좋다 나오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왜냐면 좋다가 나오면 개미들이 좋네 그러고 막 사요. 그러면 거기다 냅다 기관과 외국인이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와요. 리포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이미 마이너스야 개미 계좌는. 근데 나쁘다고 리포트가 나오니까 버티다 못해가지고선 최저점에서 되게 싹 손절을 해요. 다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또 주가가 희한하게 올라요. 분명히 리포트에서 나쁘다고 했는데 안 좋다고 했는데 안 좋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또 회사라는 게 대형 회사가 DLENC 뭐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나쁘다 그래서 계속 나빠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황이라는 게 다 순환매를 하고 돌기 때문에 그 회사가 뭐 일을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대기업들 들어가기 힘들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게끔 돼 있는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손절시키면 그 다음부터 또 올라요. 이 대부분의 이제 리포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짜고 치는 고수들도 많기 때문에 리포트가 나오는 거를 좀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합니다.
예, 또 항상 전고점 넘고 수급 들어왔어요. 수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아직은 주가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버텨보는 겁니다. 그런데 리포트가 나오는 것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되면은 요 녀석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요걸 갖다가 목표가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면 20만 원까지만 올라도 한 35% 오르네. 야, 이 35%면은 대박이지. 이러면서 또 개미가 사요. 그러고 나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35%가 올라야 되는데 오르면 좋겠죠. 근데 당연히 올라야겠죠. 그런데 요렇게 해놓고선 싹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20만 원을 가긴 가는데 아니 5년 있다 갈지 10년 있다 갈지 20년 있다 가더라도 맞는 거잖아요, 맞기는. 그리고 얘가 이게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나중에 2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도 이 리포트 얘기가 맞는 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언제까지다. 한 달 안에 20만 원 갑니다. 뭐 2달 안에 20만 원 갑니다. 뭐 올해 안에 20만 원 갑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만 원까지 갑니다. 혹은 뭐 14만 원에서 지켜지다가 20만 원 갑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못하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해요? 예, 대응이에요, 대응. 14만 5천 원을 딱 거놓고 여기 깨지면 미련 없이 빠지고 빼는 거예요. 예, 아유 가다가 마는구나. 이런 엉터리 뉴스를 갖다가 써서 내니까 빠지지. 그러면서 욕 한번 하고 딱 텁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121선 전저점 여기 지지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이런 선에 와가지고 지지받으면 이제부터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그때 사면 돼요. 그럼 또 수익 내고 가다가 또 올라가는데 리포트 나오면 젠장 리포트 나왔네. 읽어보고서 이제 판단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오늘 일단은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자, 계속 눕는 얘기를 드리지만은 일단 안정권으로 접어들라 그러면은 이 60일선 위로 이렇게 복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0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20일선이 꺾여 내려오는 것을 올라타면서 60일선 위로 안착을 해줘야 일단 안정권으로 접어듭니다. 현대건설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그나마 좀 들어와주면서 54,000원대를 지금 버텨주고 61선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 것을 버텨주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또 살짝 들어와 줬어요. 뭐 기관이 좀 팔았지만은 외국인 기관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버텨주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61선 위로 복귀를 빨리 해주기를 좀 기대해보고, 자,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 121선 그 다음에 여기 1차 지지선, 중심선 이 부분이 이제 5만 원대가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만약에 밀리면은 이 반등의 타임 또는 이제 매수의 타임이 되는 거고, 지금은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60일선을 빨리 돌파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다시 이제 또 조정을 받으면서 60일선 근처로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한번 60일선 더 탁 찍으면은 단기 반등의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단기 반등입니다. 자, 카카오도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또 싹 들어와요. 자, 외국인이 전일에는 좀 팔았다가 오늘은 좀 주가가 내려오니까 외국인이 또 싹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있죠. 요 외국인들이 단타성 애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뭐 멀리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뭐 HMM 그동안 이제 막판 초급등을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 사이사이에 이 자리마다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 애들이 싹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뻔히 보이는데 5%면 어떻고 3%면 어때요? 돈 벌 수 있는데 왜 못 들어옵니까? 외국인 기관이 무조건 들어와가지고선 이 뭐 한 100%짜리 50%짜리 이 추세를 꼭 먹어야지만 얘네가 들어온답니까? 안 그렇다고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기관, 특히 기관 애들 5%짜리 단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 아는 후배들 기관에 엄청 많아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몇십 몇 분에 60억 쏩니다. 딱 얘기 들어와요. 그럼 60억을 한 번에 빵 싸요. 그러면 몇 프로 오르잖아요. 다음날 한 3%에서 5% 사이 정도 먹고 싹 먹고선 팔아요. 자, 여러분 뭐 60억 뭐 100억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5% 먹어봐요. 그 돈이 얼만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5%를 먹었을 때 절대적인 액수가 작아서 그런 거지,
5%라는 수익은요, 은행에 돈 넣어봐요. 이자 한 푼이라도 나오나. 5%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도 5%를 한 2, 3일 안에 먹는데 얘네가 왜 그 짓을 안 합니까? 하죠. 자, 여러분들 절대 5%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카카오 들어온 애들 다 5% 뛰게 하려고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예,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추세가 잡히면 그때 가서 길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길게 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당장은 아주 긴 안목으로 본다. 한 3년 긴 안목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사서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그 대신 장기 투자할 사람들은 조금씩 모아가야겠죠. 떨어질 적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반등 나오는 자리를 자, 요렇게 자리마다 표시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이때 음봉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예, 이 쌍둥이 음봉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대로 이제 21선. 자, 21선 어제 양봉 나와서 일단 하락세는 멈추는 듯 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21선을 빨리 올라타야지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 못하면은 내린다고 했는데, 자, 오늘 시가는 플러스로 출발시켜 놓고선 이렇게 음봉으로 내립니다. 자, 이거는 좀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했으면 그대로 올라줘야 되는데, 시가 플러스로 출발시켜 놓고선 쭉 내려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간다 싶어 놓고선 쫙 빼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는, 그것을 이용해서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시키는 그런 매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네이버는 요 40만 3천 원. 자, 여기가 이제 관건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40만 원대 초반. 자, 여기를 이제 다음번 반등 자리로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다시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21선 위로 복귀를 해주면은 21선 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요 내려와 가지고 요 밑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반등을 먹으면 된다. 자, 요겁니다. 자,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안 갔을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자, 지난번에 이제 121선 돌파하려다가 말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5만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선이 바로 이제 5만원 지지를 하고 있는가. 자, 여기가 바로 중심선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53,000원 요 121선 돌파하는, 자,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급이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은 또 이제 살짝 조금 더 들어왔네요. 자,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업종별로 쏠리느냐. 자, 일단 KB금융하고 신한지주 같은 이제 금융권, 은행권에서 최근에 자리가 거의 이제 조정받을 만큼 많이 조정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5만원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53,000원 요 박스권을 만들어 놨죠. 자, 여기를 한번 이제 박스권 이후에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기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요 53,000원 돌파 시에는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 61선 정고점까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최근에 신한지주가 21선을 이렇게 강하게 딱 돌파시켜 줘 가지고선 참 좋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을 같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지금 121선을 지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121선 딱 오니까 또 반등 나오고, 자, 또 지지받고 121선 오니까 또 딱 하락세를 이제 멈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21선 지지를 하면서 21선 위로 이제 올라타게 되면은 요 61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61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신한지주도 지난 올 초부터, 자, 올 초부터 보면은 정배열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할 때가 이때예요. 이때부터 한번 또 랠리를 타면 또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최근에 조정을 또 이 절반가량 받고, 자, 121선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61선을 향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삼성 SDI. 자, 삼성 SDI 물론 이제 추세가 막 가파르게 상승하라고 있지는 않지만은 20일 근처에서 21선 이제 다 누웠어요. 이제 지지저항 없습니다. 얘는 이제 자, 그냥 요 7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이제는 들어왔다. 자, 2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80만 원까지는 못 올랐어요. 못 올라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굳이 꼭 80만 원까지는 못 올랐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자, 이쯤에서 이제 다시 삼성 SDI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다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주가가 좀 급격하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80만 원대, 요 80만 원대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좀 힘모으기가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는 요 70만 1,000원. 자, 여기 지금 중심선이 70만 1,000원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21선은 이제 누웠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1선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제 주가는 분명히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70만 원대 초반을 버텨주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좀 조정권으로 들어설 수 있다. 자, 그때쯤 됐을 때는 중요한 게 바로 또 수급이 계속 얘네가 파나 안 파나 요걸 갖다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것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기간 조정으로 들어온 것은 맞아요. 자, 조정권 안에서의 수급이 계속되느냐, 자, 아니면은 또 수급이 이제 이탈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는 봐야 될 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역시 어떻습니까? 자, 지난번에 이 아주 이제 멋지게 이제 이 수급이 붙어가면서 가다가 또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하여튼 다 안 좋았어요. 한번 휙 하고서 이제 좀 다 내렸는데 전저점까지 딱 내리고 나서는 일단은 15만 6천 원대에서 이제 버텨주기를 합니다. 자, 보면 참 이 수급하고 너무 이 대형주들은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가죠. LG전자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가 이제 계속 들어왔어요. 요 떨어지기 전날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대로 좀 지지하면서 잘 버텨요. 왜냐면 LG전자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차 부품 만드는 회사로 탈바꿈이 되고 나서는 주가는 전부 전기차 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잘 갔어요. 외국인이 계속 파는 와중에도 LG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날 냅다 팔았어요. 금요일날 하루 딱 쌍끌이로 팔았더니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외국인이 좀 사면은 그런 대로 버텨주고, 외국인이 팔면은 하루만 팔아도 해가닥하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죠. 대형주는 특히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냅다 판 이후에 오늘은 이제 조금 사요. 좀 버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물량이 그만큼 이제 적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전저점을 일단 지키는 모양입니다. 자, 이러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요 위로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장대 음봉 뒤에 버티기가 나오고 나서 양봉이 하나 딱 나와야 다시 이제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오늘 조금 들어와 줬지만 한번 또 왕창 외국인이 좀 기관과 더불어서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된 이 조정 그리고 하락, 자,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면서 바닥이 어딘지를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구간이 오늘 생겼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일단은 멈추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어려운 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저점이 되면 또 반등을 주고, 반등 주다 보면은 또 상승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항상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게 마련입니다. 자, 또 이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죠. 자,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도 물론 어려운 종목들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잘 대응을 한다면 또 살아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죠. 이쪽으로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 있으면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